제642조 증권의 재교부 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 작성 비용은 보험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이제 보험증권을 잊어버리거나 이게 심하게 훼손됐을 때는 이제 다시 보험증권을 재발급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증권 작성 비용은 이제 보험계약자가 내야 된다는 거죠. 보험계약자가 그 훼손도 시켰을 거고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잊어버렸을 거니까요. 자, 제643조 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보통은 보험이나 다른 계약 같은 것들을 맺으면 장래에 보통 이렇게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소급보험이라는 말이에요. 소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이게 합의가 되면은 그 어떤 시점, 과거의 어떤 시점을 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시기로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당연하죠. 그 보험은요, 그 사행성을 띈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행성이라는 것은 이제 도박을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확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가 이게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미 발생을 해버렸거나 아예 발생을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확률이 100%이거나 발생할 수 없는 거 완전 0%인 거죠.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은 무효로 한다.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도 그렇고 보험을 가입할 사람도 그렇고 이 둘이 모르면은 그래도 보험 계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하나라도 이렇게 알면은 이게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미 발생한 거를 만약에 당사자 쌍방이 몰랐어요. 그 보험 피보험자랑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당사자들이. 그러면은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알면 당사자 쌍방,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 그리고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근데 다 보험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다 몰랐을 때는 그래도 그 보험을 할 수 있다, 유효하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삭제된 거고. 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리인이 예를 들어 저를 대신해서 저의 대리인이 보험 계약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그 대리인한테 다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근데 대리인이 나한테 말을 안 했어도 대리인이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이 본인이 아는 것과 동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646조의 2 보험 대리상의 권한. 보험 대리상은 이런 권한들이 있어요.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보험자가 작성한 그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이런 보험계약에 관련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과 관한 보험계약에 관련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 수령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고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크게 보는 그 보험 대리상의 4가지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제 밑에 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제1항 각호의 권한 중에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 딱 보면 이게 착한 이런 뜻인데요. 법률에서는 선의라 하면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면은 악의, 고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몰랐을 때가 선의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착한 거예요. 이 법에서는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자가 이 보험 대리상의 4가지 권한을 중에
하나를 뭐 제한을 걸었어요. 제한을 걸 수 있어요. 부분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걸었는데 이 대리상하고 그 제한을 걸었던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보험 계약자하고 이렇게 뭐 계약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제1항 제1호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제1항 제1호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있고 또 하나가 제2호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있대요. 그러니까 제1항과 제2호 이 두 가지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1항 1호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그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이 보험료를 수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다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보험자가 준 그 영수증을 이렇게 보험자에게 주는 경우에만 교부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증권을 또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와, 이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다 한글로 써 있는데 이게 뭔 말이야 싶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요, 뭔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가만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리고 그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자세히 보면 보험 계약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보험 당사자라고 하면은 보통 그 보험자,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 계약자 이 둘을 보험 당사자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도 하고 돈도 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은 보험 계약자에게 뭐를 해요? 보험자에게 뭐를 해요? 그런데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이 사람들이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돈을 내거나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똑같이 이 1, 2, 3번을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그 돈을 내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에게도 적용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크게 복잡한 그건 아니죠. 근데 말을 이렇게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풀어보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647조. 특별 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 계약자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 보험 기간 중 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에 따라서 그 보험료가 책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위험이 소멸이 됐으면 당연히 보험료도 낮아져야겠죠. 그런데 소급해서는 안 되고 그 후에 보험료에 대해서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자, 뭐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보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무효인 경우에요. 그런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에 관해서 뭐 알고 그런 게 아니고 모르고 그런 거예요. 뭐 중대한 과실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경과실이나 이런 거 어떻게 돼요? 경과실이 있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만 없으면 돼요. 경미한 과실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험자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의이면서 그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요. 그럼 고의이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그러니까 그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임이면서 이걸 말을 여기는 지금 보험계약자와 보험 피보험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냥 같은 말을 이렇게 그냥 쭉 써놓은 겁니다. 용어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보험에 따라서. 649조 사고 발생 전에 임의 해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 우리가 가입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현대해상에 뭐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 어떤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보험사고가 아직 발생을 안 했을 때는 저는 언제든지 그냥 그 계약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현대해상이 제가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 보험을 가입을 해놨는데 보험사고 발생 안 했다고 해서 현대해상이 저한테 야 너 이거 보험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화할 수 있는데 저 보험 회사는 안 된다. 그러나 제 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639조는 그 타인을 위한 보험을 말하는 거고요. 그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대로 그 타인의 동의도 없이 그걸 해지하거나 그래버리면 손해는 타인이 보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고요. 그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을 해가지고 그 보험금을 이미 탔어요. 보험 계약자가. 근데도 이 보험 금액이 그 감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보험에 관해서는 보험 계약자는 그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1항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 해지를 하는 경우잖아요. 그 제1항의 경우는 보면요. 그 임의로 이렇게 해지를 할 때에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경과되지 않은 그 보험료의 부분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예요. 지금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칠해놨는데 여기가 뭐 3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숫자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해지된 것으로 여기를 바꾸기도 해요. 해제와 해지는 엄연히 다른 거 알고 계시죠? 해제는 그 앞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없던 걸로 하는 거고 해지는 미래를 향해서만 지금 당장 해지를 하게 되면 미래로만 앞에 있었던 거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만 이거가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중요하게 2개월이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이거 살짝 그 숫자 바꿔가지고 아니면은 그 단어 조금 바꿔가지고 그 시험 보기로 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는 해지죠. 해제 아니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차이를 보면은 먼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원래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제체 없이 그 보험료를 다 내야 돼요. 사실은. 아니면 분할로 하기로 했으면은 뭐 제1의 보험료 정도는 내야 이게 그 보험자의 책임도 개시를 하고 정상적으로 이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 처음 보험료도 쉽게 말하면 안 냈을 때는 그냥 그러고 그냥 가만히 지나버리면은 그냥 2개월이 지나면 그 계약은 원래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처음 보험료를 내고
가다가 이런 계속 보험료를 안 낸 경우에는 앞에 거는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해지예요. 일정 상당 기간을 이렇게 최고하고 나서 그래서 안 내면 딱 그 시점부터 해지를 딱 하게 되면 이 뒤로 이제 효력이 발생을 안 하는 건데 처음부터 아예 안 낸 경우에는 그냥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